그러면 이제 수소전지 자동차로 이제 가보죠. 실질적으로 수소전지 자동차는 시중에 많이 나와 있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건 실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어 장치에 대한 구성만 여러분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연료전지를 우리는 스택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스택. 그래서 연료전지는 수소와 공기 중에 산소를 전기 화학 반응을 시켜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내고 결국은 부산물로 물도 나옵니다. 이러한 친환경 고효율의 에너지 생산 기지가 바로 연료전지다. 그럼 이제 이것에 대한 연료전지는 가둬놓는 놈을 뭐라고 한다? 스택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넣어주는 게 뭐겠어요? 그렇습니다. 뭐예요? 공기와 뭐다? 수소를 집어넣어준다. 이렇게 공기와 수소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안이 바로 뭐가 되냐? 스택 안이 됩니다. 스택 안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단위 연료의 셀을 구성을 해가지고 스택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봐보세요. 제일 처음에 이제 하나씩 한번 봐볼까요? 여기에 요 막 사이에 뭐가 있냐 그러면 전해질 막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소 이온을 이제 결합하려면 이동이 시켜주는 역할을 한 거죠. 고분자 막을 구성을 해서 수소 이온을 전달시켜주는 이제 수소가 들어오니까. 자, 그 다음에 전극층 있나요? 전극층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층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전기나 이온을 생성해서 이제 이동하게 해주는 전극막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체 확산층. 요것은 이제 뭐냐 그러면 수소 공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스킷. 그러면 연료 신전에서 이제 불 속의 고무를 해서 이제 그 막을 형성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리판. 그럼 분리판은 뭐냐 그러면 연료와 물을 이동을 해서 단위 연료를 분리시켜 가지고 이제 그놈이 가지고 이제 뭐 해주냐 그러면 이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체결 기구를 통해서 이제 이쪽으로 최종적으로 스택에 적층된 놈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가 형광 좀 모터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 큰 것은 뭐냐 그러면 공기를 공급해주는 장치가 필요하고 또 뭘 공급? 수소를 공급해주는 장치가 들어가서 관리가 돼야 이제 뭐가 되냐 쉽게 얘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인 배터리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렇죠. 연료전지 배터리가 만들어진다.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이 구조적인 건 알 필요 없고 스택의 역할은 뭐냐? 연료전지 장치다. 연료전지 안으로 뭐가 들어오냐? 공기하고 수소가 들어온다. 그럼 그놈이 적당하게 맥싱이 돼서 이제 압축된 고전압이 형성이 된다. 왜? 화학적인 에너지가 뭘로?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뀌어지는 기능이 하는 놈이 스택이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그놈을 가지고 이제 고전압 배터리 형태로 해서 이제 모터를 돌려서 차량을 가게 하겠다. 이거 줍니다. 스택은. 스택은 뭐다? 연료전지다. 끝.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수소 저장 창고는 어떤 식으로 수소 저장 창고를 만들어 놓냐 그러면 타입 3가 있고 타입 4가 있어요. 자, 스틸. 철을 실린더로. 이건 실린더라는 게 뭐냐면 수소를 가둬놓는 공간을 실린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합섬유로 외벽을 보강해 가지고 하는 놈을 타입 3라고 부르고요. 타입 4는 플라스틱 실린더를 이용한 게 탄소섬유 보강해서 이걸 타입 4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소 저장 창고는 스택 바로 뒤에 있어서 스택 안에 수소를 공급해 줘야 되죠. 그러면 여기 저장 창고가 있다 그러면 수소를 공급해서 스택 안에 넣어주는 공급 장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수소가 원활하게 스택 안에 들어가야 수소전지 안에서 그 기능을 해서 화학적인 에너지가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뀌어서 고전압 배터리로 고전압을 만들 거니까. 그래서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700바 이상의 고압을 견딜 수 있는 탱크의 고압을 견딜 수 있는 수소 저장 창고를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보통 타입 3, 타입 4로 만든다. 이렇게 수소 저장 창고에 대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수소 저장돼 있는 놈을 우리는 어디다 넣어야 되냐? 그러면 수소 저장 창고 안에 있는 놈을, 자, 저장 창고 한 번 더 보고 이제, 자, 최근 탱크를 소형화해야 돼요. 왜냐하면 차량에 장착하려면. 그래서 한 차종에 탑재하는 개수를 이제 소형으로 되면 될수록 더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행 거리를 늘리고 차량의 레이아웃 설계에 유리하게끔 최소한 좀 축소시킨다. 그래서 이제 보통 차 가격의 10%를 차지한 놈이 수소 저장 창고인 탱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저장해 주는 놈을 실린더라 했죠. 실린더 개수가 증가하고 탄소 섬유 후처리를 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딱 가둬 놓는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소를 충전하는 메커니즘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놈을 내가 빼가지고 이제 스택 안에 공급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 그죠? 그래서 보통 수소 저장 창고를 차량에 2개 이상 탑재하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700바 이상이라 했죠. 이 정도 굉장히 높은 압력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자, 어디다 나오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수소 탱크가 있으면 여기에 스택이 있어요. 그럼 아까 우리 얘기했죠. 뭐야? 수소하고 공기를 공급해 주면, 그럼 수소 공급해 주는 놈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스택 안으로. 그러면 이제 수소를 공급해 주려면 탱크 안에 여기에 뭐가 있냐? 그러면 수소를 저장해 주기 위한 시스템을 제어하는 제어기가 있어 없어? 제어기가 있죠. 그래서 수소를 저장해 주는 걸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냐? 그러면 수소를 어디로? 스택 안에 공급해 주는 이 프로세서, 이 공급 라인을 관리해 주는 제어기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장과 공급을 해주는 제어기, 그게 이제 여기에 딱 붙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여러분이 저기 관심을 갖고 받아야 될 게 리셉터클이라는 놈,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밸브, 그 다음에 레귤레이팅 문치. 레귤레이터라는 게 항상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탱크 2개 탑재한다 했죠. 후방 탱크, 또 뭐야, 전방 탱크.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는 이 리셉터클로 터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딱 해서 이제 여기에 탱크 안에 막 채워져 있겠죠, 수소가. 그렇죠? 그럼 이 리셉터클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수소를 측정하는 이 입구에 달려 있죠. 입구. 그래서 수소가스가 압축으로 인해서 탱크 내부의 온도가 상승해야 안 해요?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러면 이것이 폭발 위험이 있어요. 그럼 상승하게 되면 온도가 85도씨 이상으로 많이 간다. 그러면 위험해요. 그래서 딱 닫아버려요. 그게 리셉터클이에요. 그래서 이제 닫았다가 어느 정도 온도 떠나가면 또 열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충전 속도를 조절해 준다. 이놈은 무슨 속도로 되네? 충전 속도를 조절해 주는 놈이 뭐냐? 그러면 리셉터클이다. 충전 속도를 조절해 주고 85도 이상의 온도가 올라오면 닫아가지고 컨트롤까지 해주는 이런 놈이 바로 뭐다? 리셉터클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가 있냐? 그러면 레귤레이터 장치가 있죠. 이것은 가마, 퍼지 밸브, 압력 센서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가마 밸브, 그 다음에 뭐야? 퍼지 밸브, 압력 센서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그러면 압력에 의해서 센싱을 해가지고 이걸로 정보를 줘 안 줘? 줍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 탱크 안에는 아까 700바 이상의 압력이 들어있다 했죠. 그러면 이 700바가 바로 여기로 들어간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700바의 그 고압축이 되어 있는 요놈을 여기로 라인으로 들어올 때는 한 9.5바 정도의 낮은 압력으로 쫙 떨어뜨려야 돼요? 안 떨어뜨려요? 떨어집니다. 떨어뜨려 주는 놈이 바로 뭐냐? 가마 밸브예요. 압력을 감해주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레귤레이팅 장치인 요 안에서는 주로 가마 밸브에서 압력을 쭉 떨어뜨려줘? 안 떨어뜨려줘? 떨어뜨려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수소를 어디로? 스택 안으로 이렇게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여기 레귤레이팅 어셈블리다. 그래서 압력의 센싱에서 압력 온도 센서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만이 내가 요 정도 떨어지는지 알겠죠. 그런 제어를 하는 게 퍼지 컨트롤 밸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압을 시켜주는데 또 미세하게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퍼지 제어로 제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여러분이 개념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는데요. 여기는 탱크마다 다 들어 있습니다. 무엇마다 들어 있다고요? 탱크마다 들어가 있으면서 들어오는 탱크 안으로 들어오는 입력, 나가는 출력, 이런 입출력 흐름을 제어해주는 체크 밸브 형태의 구성이 바로 뭐냐?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압력 조절을 한다는 거죠. 충전시킬 때, 나갈 때. 그래서 이 밸브는 또 뭐가 하냐? 얘가 제어를 해준다.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스택 안으로 수소를 공급하기도 하고 원활하게 충전을 하기도 하는.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수소를 저장이나 공급하는 제어기가 하나 있다. 오케이? 그 다음 수소 탱크는 2개다. 그런데 요놈은 700바 이상의 고압력을 유지하고 있다. 근데 요놈은 다이렉트로 튜브한테 들어갔다는 큰일 난다. 그래서 레귤레이터 장치를 이용해서 감압 밸브와 퍼지 밸브와 압력 센서를 이용해서 피드백 구성을 한 다음에 9.5바의 저압으로 떨어뜨려서 수소를 공급해 준다. 그 다음에 급속 충전을 할 경우 탱크 안으로 들어오면 압력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인정사정 없이 올라간다. 그랬을 때 충전 속도를 조절해 주는 놈이 뭐야? 리셉터클인데 85도씨 이상으로 올라가면 막아버린다. 그랬다가 내부가 안정화되면 또 열어준다. 이런 식의 수소 공급 라인에도 구조적인 메커니즘이 복잡한 놈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